한국은행이 10월 12일 날 기준금리를 0.5% 올렸습니다. 자산시장이 흔들린다고 얘기합니다. 벌써 죽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었을 뿐인 거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기준금리 3.0까지가 끝일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한국은행 빅스텝을 또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3.5가 되죠. 내년에는요. 대략 내년 한 1월 달부터 금통위 회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1월 달에 금통위 회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0.5% 또 올립니다. 그러면 금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0을 만들겠죠. 그 다음에 또 0.5% 또 안 올리겠습니까? 4.5 만들고요. 5% 만들고 또 5.5% 만들고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이 11월, 12월 둘 다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지금 현재 3.25인데 11월 달에 4.0 만들고 12월 달에 4.75 만들고 또 내년 2월 달에 FOMC 회의 해가지고 미국이 한 5.25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한국은행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안 따라갈 수 없는 거죠. 허덕이면서 쫓기면서 따라가죠. 또한 미국의 물가가 안 잡히고 8%, 7%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한국은 한국대로 5%대로 계속 쭉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5% 이러면은 별로 감흥이 없죠. 1997년 IMF 때 5%대 물가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5%대 물가가 라는 건 거의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중국은 난립니다. 시진핑이 3년이 만다 그러고 중국에만 1억 3천만 채 빈집이 있답니다. 1억 3천만 채다. 한 집에 한 3명이 들어가 산다라고 가정하면 무려 3억 9천만 명이 살 수 있는 집인 거죠. 미친 듯이 지어낸 거죠. 게다가 지금 현재 미국은 미국대로 물가가 8%대에서 안 내려가다 보니까는 금리를 더 세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달러이죠. 이래저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가격이 오르고 기름값 문제 생고 원자재 가격들 이래저래 모든 것들이 지금 미친듯이 올랐죠. 이명박 때 짜장면 가격이 한 3,000원, 3,500원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8,000원 합니다. 8,000원. 이제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만원 이하로 밥 먹기가 정말 어렵죠. 진짜 싼 분식 찾아서 먹어야 그래야 8,000원인 거예요. 8,000원. 그 정도로 이제 우리의 삶이 당장 피부로 느낄 정도로 빡세졌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빚까지 무리하게 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나 부동산에 연끌을 했다. 집을 사는데 8억짜리 집 사는데 5억 대출 냈다. 그냥 인생 초토화 되는 겁니다. 5억 대출 냈는데 내년 되면 이자 얼마 내겠습니까? 원리금으로. 한 400만원 내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월급을 400만원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생각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 잘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직장인들 월급을 250에서 300만원 초반대. 이게 보통의 20, 30대들이 받는 월급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3억을, 4억을, 5억을 빚냈습니다. 그냥 미치는 거죠. 그냥 금융노예 예약이 아니라 이미 금융노예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파산한다고 하면 금융권에서 쉽게 놔주겠습니까?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얼마나 더 큰 충격이, 쇼크가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주식 관련해가지고 코덱스 인버스 2X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 주가가 떨어질 게 확실하기 때문인 거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200, 2100 이런 코스피가 2022년 연말이 되면 주가가 1900대까지 밀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1400원, 1500원까지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선물 인버스 2X가 지금 현재 한 3600원에서 38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략 추정하건데요. 연말에 한 4500원에서 4800원 정도 가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이 되면
한 6천원에서 7천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면 염두하셔야 되는 거죠. 다만 그러한 추세로 흘러갈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뭐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고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집값이 많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 가격도 많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뭘 사면 좋겠냐? 고배당 우량주, KTNG 담배인상공사, GKL, 한국관광사의 자회사, 카지노 가지고 있는 회사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삼성화재 우선주, 아니면 삼성전자 우선주, 롯데실성음료 우선주. 뭐 그때가 되면 카카오뱅크나 카카오도 관심을 가지고 봐도 될 겁니다. 왜냐? 카카오뱅크 만원 밑으로 떨어질 거고 카카오 뭐 2만원 중반대 뭐 이하로 내려가는 게 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네이버 7, 8만원 되면 사면 되죠. 현대자동차 마찬가지요. 현대자동차도 되게 싼 시기가 오면 사면 됩니다. 현대자동차 우선주 있잖아요. 배당 많이 받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사놓고 그냥 오래오래 가지고 가는 거죠. KTNG 담배인상공사 6만원대 되면 무조건 담아야죠. 또한 뭐 CJ4 우선주 담아야 되고요. 강원랜드 담아야 되고 뭐 리드코프 우리금융지주 뭐 진에어 대한항공 한국셀석유 뭐 이런 기업들 대거 이렇게 보고 사놓으면 아마 보상을 많이 받을 겁니다. 지금 사라는 게 아니고요. 내년 말 내후년 말쯤 돼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나눠서 사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가 많이 높아지겠지만 그래서 반대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많이 얼어붙겠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찬바람 부는 자산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주식 가격이든 부동산 가격이든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을 때 그때 기회로 생각하고 조용히 들어가서 혼자 사놓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국의 기준금리 0.5% 인상해서 기준금리 3%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하는데 뭐 내년 초 되면 2023년 초에는 연초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4% 시대도 맞이할 거고요. 또 좀 더 지나면 5% 시대도 열릴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4% 되고 5% 되는 게 내년에 일어날 일이다. 심하면 6%까지도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감안하고 최대한 빚의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데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계획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